안녕하십니까. 전문가의 가업승계 세무법인 신율입니다. 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사실 이게 이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했는데 과도하게 이제 가지급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, 또 어떤 분이 와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면 영업권 가지고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, 물론 이제 60%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나머지 40% 이 부분 때문에 이건 사실 종합소득세 이제 합산 과세되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절세를 하려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했는데 과도하게 이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건 전문가랑 하셔야 됩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방문 상담 실행을 다 세무사들이 합니다. 예, 그리고 또 그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관을 신청하시면 최신 정관을 무료로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죠. 물론 뭐 사업자 등록증하고 전화번호하고 또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이제 보내주셔야 저희가 이제 정관을 만들 수 있겠죠. 요즘 이제 제가 만나보면 생각보다 이제 법인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물출자 법인 전환도 그 임대업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그 감면에서 빠진 것 뿐이지 아직도 양도세 이월과세는 남아 있는 거죠. 사실 뭘 해도 이제 취득세는 나오니까, 뭐 징여를 해도 나오는 거니까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이제 법인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. 이제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, 이제 중소기업 통합 뭐 이 부분이 아마 취득세 감면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걸로, 이제 내년부터는 없어지죠. 그래서 하시려면 이제 빨리 하셔야 되죠. 대신에 우리 그 75% 취득세 감면이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, 이거는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물 출자는 여전히 이제 유효하게 할 수 있고요. 그 임대 사업만 이제 어려워진 거고, 그 덧붙이자면 이제 주택 임대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도 안 되고 양도세 이월과세도 이제 안 되는 거죠. 올해부터는. 사실 주택 임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종부세든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이제 지금 와서 하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제 매매할 경우에도 이제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또 20% 정도 또 세부담을 더 하죠. 그래서 최종 한 40% 정도 이제 세부담을 합니다. 사실 물론 뭐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실효성이 없습니다. 오랜만에 이제 법인 전환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개인 사업자가 왜 법인 전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법인 전환을 하는 방향을 이걸 설정할 거냐. 모든 컨설팅은 이제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방향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그 솔루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청산에 대한 방향을 이제 잡을 수는 없듯이, 여기도 이제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을 하는 방향,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,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넘길 거냐, 혹은 이제 창업을 할 거냐, 뭐 기타 등등 이제 많겠죠.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법인 전환의 방법은 보통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, 이제 크게 따지면 한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, 뭐 양수를 한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물 출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통합을 한다거나,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,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인 전환의 방향,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법인 전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법인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개념이 이런 거죠.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이 개인 기업일 경우에는 다 개인 기업주한테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소유는 주주, 그리고 또 경영은 이제 법인의 임원으로 이렇게 전환되죠. 그러면 여기서 많은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.
자, 우리가 그 법인 전환하는 이유 중에 일단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.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듯이 기업의 영속성과 이제 발전성. 그 개인 기업은 승계나 이제 상속이 쉽지 않죠. 그리고 이제 대외 신용도. 요즘은 너무 이제 법인이 많고 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. 거의 다 이제 법인으로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기타 자금 조달. 개인 기업은 이제 대출이나 이제 차입밖에 없지만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증자를 한다든지 또 이제 투자를 받는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섞어서 가업 승계를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개인 기업주 입장에서 왜 법인 전환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제일 큰 게 이제 세금이죠. 이제 소득세율이 너무 높다. 이제 그래서 이제 절세 차원에서 법인 전환을 하는 거죠. 또 이제 적정한 이제 급여를 통해서 이제 4대 보험료를 아낄 수도 있죠.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개인으로 이제 회사 갖고 있으면 모든 소득이 그 기업주한테 가지만 배당 전략을 통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거죠.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고 또 자녀가 주주일 경우에는 이 자금 출처 확보도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네 번째, 이것도 사실 많죠. 이 성실신고 제도 때문에도 사실 법인 전환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5천, 도소매업은 15억,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5억, 뭐 이렇게 돼 있죠. 사실 이것도 올해 제조업은 5억, 도소매는 10억,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이제 3억 5천 이렇게 낮출라 그랬는데 조세 저항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. 사실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3억이 넘으면 중점 관리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매출 규모 갖고 뭐 이게 그 법인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은 사실 불필요하게 이제 된 거죠, 사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세관청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. 과세관청은 또 어떤 입장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, 개인 사업자를 보는지 한번 보시죠. 첫 번째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 제도가 다 확대가 됐습니다. 그래서 매출 매입은 다 이게 투명하게 확보가 됩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빅데이터 등을 다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날 거고 또 그 안에 그 과다하게 지출된 이제 필요 경비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. 또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용 계좌. 지금은 이 사업용 계좌는 법인 통장하고 똑같습니다. 그 홈택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제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있습니다. 법인 전환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용 계좌를 이제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없애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 사업용 계좌는 이제 법인 전환을 한다. 그러면 법인 통장은 이제 새로 만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 통장은 없앤다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확보하고 있죠.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걸 다 들여다봅니다, 사실. 그렇지만 법인 전환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통장을 없애고 이제 다시 만드는 거를 이제 추천해드리고 있죠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성실신고 이 확인제도 때문에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성실신고 이제 확인을 받잖아요. 이 세무 대리인들의 이 성실성 검증 때문에 이 과다 경비나 이제 사적 경비, 이제 특수관계인의 인건비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투명해졌습니다.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들의 이제 중점 관리 항목이죠. 성실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 중점 관리 항목을 이제 들여다봅니다. 첫 번째는 이 차입금입니다.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를 만나 뵈면 이
개인이 쓰는 것도 있고 실제 이제 법인에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이 차입금이 개인 용도의 차입금인지 아닌지 이 말은 우리가 그 개인 사업자가 이제 차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. 그 예를 들어서 이 차입금으로 아파트를 사고 또 그 이자를 이 장부에 올려놓고 비용 처리를 이제 꼬박꼬박 받는다.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. 이제 이럴 경우는 그 장부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이자 부분을 비용 처리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. 자,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 그 개인 사업자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기의 뭐 아파트를 샀다. 이럴 경우 또 뭐 자기의 개인 자산을 샀다. 이럴 경우 그 개인 사업자의 자산보다 많은 경우 돈을 더 많이 빼서 이제 초과 인출금이 나왔다 하면 이제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무관 대출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초과 인출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급이자도 봅니다. 장부를 이제 상상해 보시면 대출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지급이자가 꼬박꼬박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대출은 재무제표상에 많이 있는데 이자 비용을 처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실 이게 이제 누락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대표님은 내가 그 왜 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지 이제 이런 그 의문점을 가지시는 거죠.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체크를 다 못하는 경우죠.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급 이자에 대한 중점 관리 항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 비용이 처리되지 않았나. 자, 이렇게 우리의 관점과 과세 관점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. 우리는 그 혹시 이제 그 이자 비용이 있는데 누락되지 않았는지, 그렇지만 과세 관점은 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를 지출하지 않았나,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매출 증빙. 이 증빙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. 세금 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 영수증. 현금 영수증을 안 끊는 데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. 이제 통장으로 들어온 것들. 현금 영수증을 이제 안 끊으면 이거는 그 매출 증빙이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. 현금 영수증 이제 미발행 가산세도 이제 꽤 큽니다. 예전에는 이게 이제 50%였죠. 실제 이제 현금 거래가 많은 그 병원 같은 경우는 통장을 다 뒤져가지고 10만 원 이상, 10만 원 이상, 뭐 일정 금액 이상 그 통장에 들어온 거 있다. 그러면 그걸 딱 발라내서 일단 이제 50% 가산세 매기고 이제 시작하죠. 사실 이 50%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적격증빙.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. 적격증빙이라는 것들도 뭐 다 아시죠? 뭐,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 영수증. 내가 받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. 신고한 적격증빙하고, 내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한, 증빙하고 이제 갭이 큰 겁니다. 이럴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해서 이제 소명하라.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별로 많지 않겠지만, 직원들이 쓴 뭐 이런 비용 같은 경우도 꼭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이제 가져오게끔 해야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인건비. 이 인건비는 당연히 이제 특수 관계자의 인건비겠죠. 이번에도 이거는 이제 다른 법인에서 들은 소식인데 이게 이제 법인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이제 개인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배우자분이 실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건비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. 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탁상 행정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이사의 승계 자녀. 이 승계 자녀가 정말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, 근데 이제 우리 그 고용된 임원, 이 고용된 임원이 이제 부사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이분보다 이제 급여를 많이 받았다. 뭐 이런 경우로 이거는 이제 과다 경비다.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. 사실 정말 이런 것들은 이제 탁상 행정이죠. 그분은 어떻든 간에 이제 고용된 분이고, 이 그 대표이사의 자녀분은 이제 승계자이기 때문에
이 승계자라는 거는 다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부인한 것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이제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원천세죠. 뭐 3.3%를 떼던 이게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지급조서를 매달 내야 되겠죠.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연말쯤 되면은 이익이 좀 많이 날 것 같다. 그러면 상여도 좀 줄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원천세에 대한 지급조서를 이제 매달 이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관계자의 거래죠. 이건 당연히 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겠죠. 우리가 이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뭐 배우자 이런 분들한테 인건비를 뭐 지출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유심히 봅니다. 자산의 적정성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게 우리 그 사업용 자산이냐 아니냐 이 자산의 적정성 중에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 재고겠죠. 우리가 사실 그 손익을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재고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좀 하죠. 자, 그리고 이제 오래된 기업일수록 이 재고, 그 과거에는 사실 그 증빙 없는 매출 매입이 좀 있었죠.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조절을 하는 거죠. 실질 이제 조사에서 이제 원가율까지 따지는 그 세무조사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업용 계좌죠. 그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제 개인이 편하다. 대부분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.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. 법인 가면 이제 불편하지 않냐. 가지금이 이제 많이 생긴다.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그렇지만 이 개인도 이제 사업용 계좌는 이제 법인하고 똑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냉정하게 따지면 사업과 이제 관련된 것만 이제 쓰셔야 됩니다. 이 사업용 계좌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사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계좌죠.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 계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. 이게 사실 가장 이제 리스크업으로 한 거죠. 자, 오늘은 이 그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의 필요성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의 방향과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인 전환의 방법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